안녕하세요. 우리 팍스넷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대표의 초보 탈출 강의 방송입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쵸?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조금씩 반등을 주는 듯한 또 오늘 화요일 증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악재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럴 때,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들 때, 내 종목이 언제 반등 나오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범준 대표의 초보 탈출 기법.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가 좀 추려봤어요.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잔고가, 시장에 신용잔고가 좀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이 신용잔고를 좀 떨어지고 있는 추이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시장이 좀 저점일 때 신용잔고의 흐름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포인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 잔고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정보가 높은 종목들이 있고 좀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이 신용정보가 좀 낮고요. 요즘에 인기 있는 종목이거나 요즘에 좀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들은 보편적으로 신용정보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신용정보가 높은 건지 좀 작은 건지 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예탁금 및 반대 매매.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나오고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반대 매매를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 매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단기 성향이신 분들도 많고 또 중기적인 성향을 분들도 많은데,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결국 신용 잔고와 또 미수 거래를 쓰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미수 거래 하시는 분들인 건데, 단기 성향을 보고. 하지만 여기에서 좀 엇나갔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은 이런 반대 매매가 잦은 상황 속에서 기회를 노리셔야 되고, 그럴 때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때 저점에서 모아가야 된다. 이 점을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 반대 매매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외국인들이, 그렇죠?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일수록, 물론 꼭 공매도 마트에서 종목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많으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박스권으로 지지부지할 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억지로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잠시 한번 다뤄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어떻게 찾는지, 요것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 라인 차트 강의를 통해서 연기금들이 어떤 황금 라인 전략을 추고 있는지, 또 외국인들이 황금 라인 종목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또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신용잔고. 자, 신용잔고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제 이걸 치시면 되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종합 포털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금융투자협회 종합 포털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이제 떠요. 금융투자협회 종합 포털,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주식의 신용잔고 추이,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현재 기준으로 9월 29일 기준으로서 17조 4천억 규모의 신용잔고가 좀 되어 있고, 과거 올해 이제 6월달 흐름으로 보면요, 그때도 이제 17조 대원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갔었거든요. 7월 7일 날 17조 4천억이 올해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지금 최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좀 떨어지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장의 바닥을 알리는 또 아주 중요한 사이클이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2018년도 3월 신용 잔고가 지금은 27조 대지만 전년도에는요, 전년도 올해 초 전년도까지 했을 때는 신용 잔고가 20조 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투기를 신용 잔고라는 거는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자금인데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조 넘는 수준은. 그리고 작년도 23조,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25조, 그리고 23조, 또 4월 달에 22조, 이렇게 좀 20조 대가 좀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가장 증시가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바로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21조였던 자금대가 갑자기 17조 대까지 확 줄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요 증시 차트 흐름을 보면요. 지금도 이제 낙폭이 좀 강한데 올해 6월 달에 코스피의 흐름 보면 때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시중 잔고를 보시면 21조에서 17조까지 줄었고, 과거 지금 최근 흐름도 거의 19조 5천억까지 올라가 있었다가 최근 17조에서 17조 7천억 4천억 요런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2조 원 가량 늘었어요,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다시 17조 4천억까지 줄었는데, 오늘 또 마감하고 나면 시장이 그럼 충분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까지 떨어져야 될 것이냐? 일단 전년도를 넘어서 20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년도에는 10월 달에 이때 당시에 16조 17조였어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2년 전 이 시기 때는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과거 조금 더 내려가도 보면 13조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조, 10조, 6조. 자, 22년도 1월 달에는요, 10조 원대 초반대까지 갔었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증시가 급락 나왔을 때 10조에서 약 대략적으로 6조 5천억까지 줄어들었더라. 그러면 약 대략적으로 한 4조 가까이가 좀 줄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요 당시에 증시가 고점 대비 한 대략적으로 한 30%가 거의 두 달도 안 돼서 막 이렇게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물론 코로나급의 그런 임팩트는 아니지만 추세 자체가 증시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10% 넘게 떨어졌고, 올해 1월 달 대비해서는 증시가 거의 25% 가량 지금 계속 추세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0조에서 6조 5천억 또는 21조에서 16조 17조까지 떨어졌던 과거 사례를 본다 했을 때 시중잔고가 한 고점 대비 한 4조 가량이 3조에서 4조 가량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좀 시장을 좀 바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아직 완벽한 저점이라 보기 좀 그렇습니다. 19조 5천억에서 지금 17조 4천억 정도, 한 2조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16조 5천억 또는 15조 5천억까지 만약 신용잔고가 좀 많이 꺾여 있다 하면, 물론 역사적인 최저 신용잔고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저점을 알리는 또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사이트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금 이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 또는 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신용잔고가 16주 이내로 내려갔을 때 그때 대형 우량주들을 조금씩 담으실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보여.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개별 종목에서 신용잔고를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신용잔고를 보기 전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지금 장중 흐름이라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 조그만한 이 박스권에 삼성전자에다가 쫙 종목을 대보시면 신용 비율이 0.17%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신용 비율이 매우
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용 비율이 좀 유독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빅텍 이런 방산주들이 좀 신용 비율이 좀 높고요. 지금 신용 비율을 보니까 이 조그만한 이 노란색 박스권에서 우측 하단에 지금 신용 비율 8.68. 그러니까 종목명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목에다가 이 박스권 흐름 보시면 신용 비율이 8%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이외에 뭐 한신 기계, 이것도 이제 원자력 테마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신용 비율이 8.65%나 되면서 매우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높으면 이게 종목이 높은 건가?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0188 신용 비율 상위 종목으로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용 비율이 12%, 8% 이게 쭉쭉 내리면요, 5%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약 대략적으로 한 2,200개 정도로 본다고 예상을 했을 때, 거기에 상위 10% 정도면 매우 신용 비율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220개 상위 신용 비율 종목들은 매우 지금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20개 정도로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 내외 자리가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5%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전체 종목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종목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신용 비율이 5%, 4% 후반대가 상위 10% 내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을 보실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지표는 신용 비율 5%다. 그래서 5%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비중이 높으시면 안 되고, 단기로 보실 분들 아니라면 5% 미만인 종목들을 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예탁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매매, 이것도 찾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금융투자협회 종합포털이라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에다 치시면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종합 포털 사이트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 옆에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용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신용정보의 흐름이 보여졌잖아요. 이 위에 증시자금을 클릭을 하시고 증시자금 추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9월 29일 기준으로서 어떻게 좀 예탁금이 되어 있고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지 눈 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과거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한 51조 정도 되고요. 지금 반대 매매가 무려 지금 3일 동안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좀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분들의 손실률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반대 매매 수치가 300억 이상 넘어갔던 시기가 올해 6월 달에도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6월 달에도 정확하게 300억대, 이렇게 6월 16일 또 6월 후반때 반대 매매가 3억, 이게 300억대거든요. 300억에서 200 후반대까지를 자주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그 300억 내외에서 터졌을 때 증시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히는 경우가 좀 많다. 6월달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1월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월달에도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으니까. 자, 요때네요. 이때도 또 300억이 터졌습니다. 300억, 240억대 1월 11일 날 시장이 흔들리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었고요. 자, 그리고 과거도 많이 반대 매매가 터졌던 자금대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코스피 요때네요. 그쵸? 코스피가 막 급락했을 때, 요때 당시 물론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한 3개월 가량은, 이때 저점 10월 12일 요때 당시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반대 매매가 2억대 후반, 200억대 후반대에서 무려 390억대나 나왔었네요. 자, 그럼 과거 뭐 8월 달에도 400억 정도 나왔었고, 자, 우리가 코로나 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이때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터졌는지. 자, 이때 당시에는 투자 예탁금대가 3조 30조 규모여서 반대 매매가 엄청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좀 그나마 좀 크게 터졌던 부분이 200억대 후반, 요때 반대 매매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때 시장이 저점이 찍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예탁금이 30조 내외에서 미수금은 약 대략적으로 한 200억대, 그러면 약 뭐 한 0.8% 정도 터졌다, 0.08% 정도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본다 했을 때도 좀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0.08%가 터지려고 하면 400억 가량의 반대 매매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최근에 9월 29일 기준으로서 380억대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렸을 때는 반대 매매가 400억 이상 터질 때가 진짜 시장 저점을 알리키는 흐름이다. 그럼 결론을 내본다 그러면 결국 반대 매매 규모는요, 반대 매매 규모는 여기서 0.1%, 그러니까 1%가 5천억 가량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0.1%, 0.01%면 500억 가량. 근데 과거 막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던 비율로 본다고 하면 한 0.008 규모가 가장 많이 터진 규모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매도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찾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정보 데이터 시스템 공매도 종합 정보라고 치시면 공매도 종합 정보가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매도의 오해가 공매도가 많으면 무조건 종목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제약주의 HLB라든지 또 과거 급등 나왔던,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과거 공매도가 엄청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를 이기고 반등세가 가게 나온 점,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 한 2개월가량 공매도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올라온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꼭 많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가 많으면 평균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건 사실이고, 또 박스권으로 유지하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공매도가 많아진다, 그러면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시기보다는요,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 때까지는 조금 관망이거나 또는 흐름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걸 공매도 정보 종합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요. 공매도 삼성전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종목을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공매도가 이게 최근에 잔고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공매도 잔고가 거의 몇 조입니까? 5천억 정도 공매도 잔고율이 있네요. 그래서 개별 잔고 순위를 한번 보니까요, 현재로서는 잔고가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은 HLB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자, 공매도 잔고 상위 한 50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율이 높은 종목이 1위부터 롯데관광개발, H&M, 두산퓨얼셀, 호텔신라, OCI, DL, 대우조선해양, 명신산업, 대한전선, 롯데전미랑, 카카오뱅크, 한국콜마,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좀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버리면 신라젠, 시젠, 바이오니아, 심텍, LNF, 근데 이제 HLB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좀 있겠고요. 근데 공매도가 꼭 많다고 해서 종목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공매도 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종목에는 부정적인 역할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HLB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이때 당시에 지금도 공매도가 매우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때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50% 이상 주가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급락 나왔다가 이때도 공매도가 엄청 많았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많고.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내고 또 투기 세력들이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나오게끔 또 한번 급등을 시켰다가 또 최근에 이제 급락이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매도 잔고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금액은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6천억 가까이 공매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종목을 눈여겨 보시면서, 꼭 공매도가 된다고 해서 급등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외국인 및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찾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매도 찾는 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한 다음에 주소는 이렇게 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통계를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주식, 거래 실적, 그 다음에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자, 그러면 지금 기관들과 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는지 날짜도 검색이 되고요, 종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스넷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가 종목 50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하단에 나온 주소 QR코드에다가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접속 가능하니까요. 김범준 대표의 골든크로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황금 라인, 이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황금 라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안에서도 어떤 라인을 가장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황금 라인 20주선입니다. 우리가 뭐 21선, 20월선, 뭐 생명선이다, 뭐 추세 월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일봉에서는 21선이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20주선이 뭐 6개월까지는 아닙니다. 약 한 5개월 내외로 형성이 되는 주 라인인데요. 확률적으로 20주선이 우리가 모바일이든 컴퓨터에 깔려 있으신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추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황금 라인 20주선을 뚫은 적이 없어요. 뚫고 올라간 적이 드뭅니다. 자, 일단 뭐 전년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 자,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전년도 9월 달에 이 황금 라인을, 이 노란 선, 이 황금색 선이 황금 라인인데 황금 라인을 뚫은 흔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물론 살짝 뚫는 것 같은 보였는데 다시 또 꺾였고, 또 이게 추세가 하방 추세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황금 라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 하면 안 되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년도에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쵸? 자, 이 종목의 특징을 보니까 자, 황금 라인이 형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종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시기가 이 황금 라인 위에 있을 때, 요 시기가 가장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힘이 좋았던 시기였고, 지금 이제 2022년도 들어와서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구간들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종목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강의에서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HMM, 자, 딱 흐름이 보이시죠? 네. 이때가 황금 라인 아래에 있을 때 시기니까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시기고, 이때는 반짝 올라가긴 했으나 다시 이탈이 되면서 황금 라인을 추세를 많이 지금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물론 2020년도 흐름도 있겠지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기 2021년도라 말씀드렸죠. 이때는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추세가 매우 강하게 가고 있다. 오히려 황금 라인보다 5주선을 타고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제 전년도와 아주 상반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전년도에는 황금 라인 이 20주선을 타고 추세가 강하고 또 강한 모습이, 물론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1년 동안 본다 했을 때 황금 라인 위에 있었던 시기가 많았나 아래에 있던 시기가 많았나 본다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 했을 때는 하이브의 조건이 이 노란 선, 황금색 선,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비중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올라갈 것이냐, 결과론적으로 차트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연도로 봐야 되겠죠. 올해. 자, 올해 연초 대비 LG엔솔루션. 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파동이 아직 크게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황금 라인 아래에 있다가 황금 라인 다시 올라타면서 지금 황금 라인 올라온 지가 벌써 2개월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LG화학도 지금 황금 라인을 탔네요. 이때는 황금 라인을 계속 아래에 있다가 올해 5월달에 황금 라인 타고 살짝 깨졌다가 지금 7월달부터 황금 라인 타면서 지금 몇 개월이간이에요? 한 2개월가량 황금 라인을 좀 타고 있고, 자, 하나솔루션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올해 5월달 황금 라인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황금 라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추세가 좀 많이 길었던 건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거는 연초 대비해서도 강했어요. 시장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연초 대비해서도, 자, 전년도 말부터 황금 라인 이 황금색 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이탈하긴 했는데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졌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황금 라인을 타고 약 9개월 넘게 추세가 움직였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차트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카카오페이도 지금 황금 라인 아래에 있죠. 그렇죠?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 카카오 뱅크도 지금 황금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실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삼성 SDS도 좀 황금 라인을 살짝 올라탔다가 황금 라인이 다시 또 이탈되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제가 짜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강의 한번 결론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나열해 보니까요, 황금 라인 20주선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또 황금 라인을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흐름인데요. 최근 2차 전지 업종들의 한번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학. 그러니까 연기금이 산 종목들 제외하고도요. 지금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황금 라인 기준으로서 이수학도 요 당시에 올해 7월 달에 황금 라인이 깨지든 말든 하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추세가 거의 15,000원에서 거의 3만원까지 2배 가까이가 뭐 한 달 만에 좀 올라갔고요. 최근 뭐 대박 종목이 뭐 코스모, 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은 아니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금양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고요. 자, 미래나노텍도 최근에 7월 달에 황금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하나 방산주들도 지금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 황금 라인이 이탈이 되었다가 7월 달에 황금 라인 다시 올라타서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뭐 K2 전차, 현대 로템도 올해 6월 달에 황금 라인 돌파하려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돌파하고 나서 황금 라인을 타고 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한국 항공우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들 말고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도 지금 6월 달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황금 라인은 크게 깨지 않죠. 이런 자리 크게 안 깹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추세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뭐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도 황금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갔다가 살짝 깨졌다가 다시 황금 라인 타고 지금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매우 좋다. 자, 현대 일렉트릭 이것도 이제 LS 일렉트릭과 함께 좀 추세가 지금 황금 라인을 타고 지금 여기서 20주선을 타고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업종이 대장주죠. 이 종목도 정확하게 5월 달에 황금 라인 타고 나서 이때 황금 라인을 깨지 않고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폭등 3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8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갔다가 또 이제 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조선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자, 현대미포조선도 황금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지금 위상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성광밴드도 지금 황금 라인을 타고 매우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또는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의 패턴을 봤습니다. 황금 라인, 그러니까 지금 성광밴드도 황금 기준을 깨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 황금 라인 내외에 있는 종목들,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여기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확률 자체가요, 지금 자리보다 5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황금 라인이 돌파하고 나서 물론 이제 바닥 대비 뭐 3배 이상 올라가고 지금 뭐 2배, 4배 이런 뭐 금양이라든지 이수학이 이런 종목들의 지금 시점에서는 더 갈지 안 갈지 이거는 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황금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초반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 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50% 이상 올라갈 일단 확률 높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5%에서 수익 10%의 단기 수익만 딱 챙기고, 또는 오래 들고 갔는데 수익률을 짧게만 보고 팔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연계금의 전략이 뭐냐면 마이너스 70% 60%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결국 100% 이상 나는 종목들을 상세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반토막 난 종목, 수익률이 2배 난 종목들이 합치니까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포트에 지금 마이너스 50% 60% 이런 종목들만 지금 계속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게다가 너무 수익률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야 된다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5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최근에 뭐 게임주도 그렇고요. 황금 라인이 아래로 크게 떨어지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비중을 줄여주는 게. 근데 주식을 얼마 하신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비중을 뭐 줄이기가 뭐 쉽지는 않죠. 오히려 본전 생각나니까 더욱더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다가 비중이 더욱더 많이 실어 놓으면 전략 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만 않아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황금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인데 샀는데 황금 라인이 뭐 깨지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제 황금 라인 위에서 샀다고 했는데 또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황금 라인이 이탈하거나 황금 라인이 좀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황금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깨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황금 라인이 깨져간다 그러면 비중이 더 늘리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들고 가실 거라면 어떻게 20월선을 생명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기준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던 전략이라면, 자, 황금 라인의 전년도 기준에서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황금 라인이 깨져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 황금 라인 들어갔을 때 여기서 깨진다. 그럼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다시 황금 라인 탔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수익 구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5%에서 10% 수익을 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5%에서 10%에서 분할 매도가 가는 건 맞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10%마다 조금씩 파는 건 전 매우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종목을 전량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비중을 뭐 예를 들면 30%를 들어갔는데 한 번에 10%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절반 정도를 매도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50% 이상 수익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왜? 이 종목이 깨져갈 때 종목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1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때마다 뭐 10%가 됐든 뭐 20%가 됐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들고 가는 거고, 결국 이게 뭐 9천만 원 들고 갔었다 그러면 지금 벌써 50% 이상의 수익권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 그럼 내가 내 종목을 좀 잘못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50% 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면서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장 뭐 유명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수익률이 좀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요런 자리, 황금 라인 이탈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다시 올라갈 때, 황금 라인 올라탔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수익권이 나오다가 황금 라인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중을 줄여야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기준으로만 보고 매매를 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크게. 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황금 라인 탔습니다. 나는 만약에 최고점에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런 자리. 자, 40만 원 최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황금 라인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라인 잡고 종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황금 라인이 안 깨져요. 안 깨지면 이거 추세 살아있는 건데 더 갈 수도 있겠는데 하면 40만 원에 들어가면 이게 뭐 올라갈 때 뭐 큰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대신 5% 10% 수익률일 때 비중을 확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찔끔 팔아가면서 포트의 유연성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금 라인이 깨져간다.
추세가 깨져갈 수도 있겠다. 그럼 황금 라인 종목 교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또 황금 라인 종목이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종목을 또 교체하는 게 맞겠고. 자, 최근에 이제 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워낙 강자였다.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앱 뭐 이런 종목들은 최근 흔들림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결국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황금 라인 아래에 있어요. 이거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황금 라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간단해요. 황금 라인 위에 있을 때는 내가 매수도 하고 되고 종목을 들고 있어도 돼요. 깨져갈 때는 정리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다시 잡으시면 돼요. 깨져가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못 줄이더라도 늘리지 마셔라. 아니면 20월선이 지키고 있는지를 봐라. 근데 LNF 같은 경우는 20월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이 노란선이 20월선인데 여기까지도 깨진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황금 라인을 지금 타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럼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시기가 요때 깨졌대요. 다시 황금 라인 타고 가는 시기가 요때였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때도 뭐 살짝 추세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5주 연속으로 황금 라인이 깨져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도 늘리시면 안 되고 종목을 사셔도 안 되고 관망인 거죠. 예.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아도 뭐 삼성전자를 한번 보더라. 삼성전자가 미래 전망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황금 라인이 이탈하고 나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면들이 길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다른 황금 라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침체 국면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요 점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뭐 게임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 자, 위메이들도 지금 황금 라인 이탈하고 나서 그쵸, 요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살지 못해요. 솔직히 무서워서. 뭐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단기간 안에 뭐 3배, 4배, 5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황금 라인 위에 있다고 해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방송이 제가 1시간, 1시간이 좀 안 됐죠? 50분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을 좀 찍습니다. 그때 또 시청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황금 라인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지금 그냥 큰 기준만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황금 라인 기준이 여기서 깨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하방의 추세들이 길어진다는 거고, 위메드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런 황금 라인 위에 올라섰을 때 내심 좀 더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도 돌다리를 여러 개 두드려야 됩니다. 황금 라인에 올라탔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급등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때 상황, 지수 상황, 또 수급 상황, 또는 그 게임 업계의 또 상황, 이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네오 위즈가 그나마 황금 라인 타고 가고 있는 유일한 종목인 것 같고요. 자, 뭐 컴투스도 지금 황금 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뭐 NC 소프트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지금 황금 라인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게임주 자체가 좀 섹터가 되게 유망하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미 황금 라인을 타고 쭉 올려왔던 섹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황금 라인 아래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제약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시기가 최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정도까지는 황금 라인을 타고 올라갔던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황금 라인을 살짝 깼어요. 그래서 지금 황금 라인 요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요번 주 내지 다음 주에 황금 라인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추세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세가 좀 적응하기는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그렇죠? 황금 라인을 깼다가 밀렸다 깼다 밀렸다를 반복하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황금 라인 지금 이탈해서 좀 대형주 안에서 좀 약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HLB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인데요. 자, 황금 라인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이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황금 라인 기준이 이 정도로 지금 2개월 넘게 올라갔었네요. 2개월 넘게 좀 올라갔다가 지금 황금 라인 이탈했습니다. 자, 다시 이런 느낌으로서 다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4만원까지 깨진다 그러면 좀 어려운 추세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황금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2차 전지 업종에서 뭐 삼성 SDI, 뭐 그나마 LG 엔솔과 같이 더불어서 대형주에서 요즘에 선방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황금 라인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살짝 깨졌다 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추세를 월봉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상에서는 아직 20월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황금 라인 다시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LLF랑은 좀 다릅니다. 20월선이 밑에 있으면 아직 지지 라인이 있는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라인대가 아직 저항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황금 라인 올라탔어야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만약에 20주선 여기 황금 라인이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손실률이 뭐 크진 않겠죠. 뭐 5% 내외, 3% 내외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종목이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에 막연한 기대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 안에서 깨져가는 종목들은 최대한 비중을 줄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내가 근데 깨졌는데 좀 더 들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20월선을 안 깨졌는지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금 제가 종목을 보면서 한국항공우주, 현대에너지솔루, 하나솔루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대형주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우 좋아요. 실적이 우수하고 모멘텀이 확실하죠. 뭐 방산 수출이라든지 태양광 수출이라든지 또 최근에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부채 상황 이슈도 있겠고, 그래서 매우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독점력이 있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면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할 기업들이다. 그럼 뭐예요? 황금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모멘텀이 확실하고 망하지 않을 대기업 독점력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요? 플러스 50% 수익률을 목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점이 오늘 강의에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연기금 종목들 탑 50 종목 리스트, 그리고 황금 라인 종목 탑 50종, 이게 좀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요 50개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금 라인 어떤 종목들이 좀 걸쳐 있고 종목들의 리스트가 있는 건지, 이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무료로 지금 노란톡 주소 좀 나와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그 QR 코드를 갖다 대시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요 주소가 뜹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휴대폰 꺼내시고 그 밑에 QR코드 있습니다. 아래에 QR코드에다가 카메라 갖다 대시면 카카 노란톡이 뜨니까요. 그 부분 접속을 하시고, 자, 비밀번호 주소도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도 잊지 마시고 접속이 비밀번호 꼭 누르셔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팍스넷 시청자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